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2022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시간을 나타내었다. 괄호에 적합한 교육시간을 적으시오. 그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 교육시간입니다. 자, 사무직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이죠. 그죠? 한 달에 1시간 꼴이다 라고 했고요.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은 그죠? 자,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인데요. 그 중에 판매직이에요. 그죠? 자,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동일했죠. 그래서 매 분기 3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인데요. 판매직을 제외하면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는 현장직이다. 그죠? 사무직보다 2배 많죠. 한 달에 2시간 꼴. 그죠? 매 분기 6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이죠. 연으로 바뀌었다. 그죠? 연간 16시간 이상. 그죠? 참고에 있는 교육 시간요. 나머지도 꼭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채용시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직 동일하다. 그죠?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같은 내용인데 작업하는 내용만 바뀌었기 때문에 일용직의 2배다 그랬죠. 그죠? 2시간 이상 받습니다. 특별 교육이다. 그죠? 네. 우리 일용직은 채용시에 특별히 위험하니까 채용시 2배로 한다 그랬죠. 그죠? 일용직은 2시간 이상. 일용직인데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하루 종일 하고요.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이었는데 2배니까 16시간 이상이죠.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에 4시간 하고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합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작업은 일용직처럼 2시간 이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요거 삭제되어야 된다. 그죠? 8시간 이상 또 붙었네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꼭 암기하시고요.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자, 지금 각각의 신뢰도를 준 거예요. 그죠? 각각의 신뢰도를 줬을 때는요. 공식에 넣은 값이 전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0.8은 한 줄, 그죠? 직렬이죠. 곱하기 하시면 되고요. 두 개가 병렬이다. 그죠? 1 병렬의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1 위에 0.7 곱하기 1 밑에 0.7이 되겠죠. 한 줄이니까 직렬 곱하기 하면 되고요. 0.9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하면 신뢰도이기 때문에요. 1 0.66 계산하시면 요거는 고장 확률이 되겠죠. 그죠? 신뢰도라는 것은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고요. 자, 고장이 난다. 다시 말하면 신뢰도 플러스 고장 확률은 100%잖아요. 고장이 난다 아니면 안 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100% 1이죠. 그래서 신뢰도는 1에서 고장 확률 빼주면 되고 고장 확률은 1에서 신뢰도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일러 방호 장치 설치죠.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일러의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괄호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되는 건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 방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뭔가 보도록 할게요.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번호 연소를 차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번호가 연소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물이 끓어서 압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이거를 압력 제한 스위치다 라고 했다. 그죠? 압력 제한 스위치는 더 이상 한글로 이렇게 스위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버너 연소를 차단해 버리니까 물이 끓어서 압력이 생기는 것을 제한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프트나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하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간에 설치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설치, 해체 작업은 대부분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그죠? 정해서 지휘하에 작업합니다. 작업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작업할 것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든지 설치나 조립할 때는, 해체할 때는 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했다면 표시를 해야지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번째, 뭐든지 설치나 조립, 해체할 때는 날씨 나쁘면 작업하면 안 된다 그랬죠.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가지입니다. 예, 조금 짧게 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작업할 것. 두 번째,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번째,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하는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인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할 것. 그죠? 작업하기 전에 펌프용 비계 점검에서 이상 발견하면 보수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이나 선회로 인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금 줄여서 기억하면 호수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줄이시고요. 3번째,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는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그죠? 줄이면 펌프카의 붐은 긴 팔이잖아요. 조정하다가 전선에 걸릴 수 있겠죠, 그죠?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는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번째,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 아우트리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줄여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죠? 다시 한번 4가지 볼게요. 작업 시작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것. 두 번째,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한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죠? 인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 3번째, 펌프카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번째,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조금 짧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는 별표 3개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명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걸어 다녀서 안 되는 장소예요. 우리 금지 표지 중에서 안 되니까 금지잖아요. 걸어 다니면 안 된다 뭐 있었습니까? 그죠? 보행 금지가 되겠습니다.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설비. 우리 금지 중에서 손대지 말라는 거 있었죠, 그죠?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한 것 중에서 타지 말라는 거, 그죠? 탑승 금지 있었습니다.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부착해야 돼요. 움직여서 안 된다는 건 이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요거는 물체 이동 금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걸어 다녀서 안 되는 장소, 중장비 운전 작업장이 예가 되고요. 보행 금지입니다.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설비, 고장난 기계에 부착한다, 그죠? 사용 금지입니다.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합니다. 탑승 금지. 움직여서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절전 스위치 옆 같은데, 그죠? 물체 이동 금지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파열판은 첫 번째,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였죠. 두 번째,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고요. 세 번째,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3가지죠. 조금 줄여서 기억하면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 있을 때,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가지를 적어라.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굵직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였죠. 비슷한 역할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그죠?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와 보건 관리 책임자, 그죠? 책임자 직무와 유사했다. 그래서 이거 떠올리고요.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없는데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직접 해야 되는 2가지다. 이렇게 기억했던 거 있다. 그죠? 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거다라고 했죠. 역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들어가죠. 그죠?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역할을 잘하는지 책임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이었죠. 그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건 쪽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또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산업재해였죠.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은 산업재해 일어날 때마다 회의 열어서 다 할 수는 없다. 그죠? 중대재해, 요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요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자, 재해가 났다면 몇 건이나 났다 통계내야죠. 그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우리 회사의 방호장치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 그게 적격한가에 대해서 확인했죠. 그죠? 근데 요 부분 또 다르다. 그죠?
보호구나 방호장치 살 때마다 회의를 열 수 없잖아요. 그죠?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나 설비 도입 시다. 그죠? 이게 조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차이 납니다.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8가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하고 재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까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근데 다른 거 2개는요.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차이 나는 내용이죠. 자, 이 중에 한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2개 중요한 작업형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충전전로는 전기를 띠고 있는 전선로에서 전기작업, 전기를 띠는 작업을 활선작업이라고 합니다. 시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괄호를 착용시킬 것. 전기가 흐르는 전로를 작업하는 근로자가 착용해야 될 건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죠. 그죠? 2번째,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괄호를 설치할 것. 그죠? 충전전로에 설치하는 건 방호구죠. 작업자가 착용하는 건 절연용 보호구고 충전전로에 설치해야 되는 건 절연용 방호구가 되겠죠. 3번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는 얼마? 그죠? 300cm죠. 3m잖아요. 그죠? 이내로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몇 kV당 10kV, 그죠? 10kV당 몇 cm?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숫자 읽으면서 다시 기억할게요.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일 때는 300cm 이내로,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그죠? 숫자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의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업형의 단글로 잘 나옵니다. 자, 10번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야 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는 있습니다. 그죠? 중대재해는요, 첫 번째 사망자는 1인 이상 발생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몇 개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3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3가지입니다.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파란색 별표 조금 자주 안 나왔던 내용이라 그죠?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량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그죠? 우리가 작업계획서 내용 했는데요. 그 중에 교량 작업이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았죠. 첫 번째는 작업 방법 및 순서가 되겠습니다. 2번째는 아무래도 교량이 높은 곳에서 작업이다 보니까 자재가 떨어질 염려가 있죠. 그죠?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들어갑니다. 자, 부재는 낙하하거나 전도하거나 붕괴를 방지해야 되고 근로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도 볼게요.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의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간단히 암기할 수 있는 거 4가지 정도만 다시 보겠습니다. 교량 작업 시 작업 계획서죠. 자, 이렇게 교량 작업을 할 때는 높은 곳 작업이라 위험하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하자.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기본이죠. 그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면 작업 지휘자가 작업 방법과 순서를 결정하겠죠. 두 번째, 작업 방법 및 순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교량은 높은 곳 작업이다 보니까 자재가 자꾸 떨어지고 넘어지고 붕괴될 수 있다. 그죠?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들어갑니다. 네 번째, 근로자는 추락할 수 있겠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 정도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앞에 기출에도 나왔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톱 두께가 0.8mm인 경우에 분할날의 두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분할날의 두께는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면서 치진폭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니까요. 0.8 곱하기 1.1 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0.88mm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치진폭은 안 나왔기 때문에요. 0.88mm 이상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법규 내용 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도록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단 객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초정밀 작업에서는 750 룩스 이상이죠. 정밀 작업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룩스 이상, 그죠?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은 150, 기타 작업이 나온다면 75 룩스 이상,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22년 2회 기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구성을 2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2가지니까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 들어가야죠. 그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 들어갑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요 대표들 한 명씩은 쉽죠.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은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작으니까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많으니까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들어가죠. 자, 사용자위원은요. 안전관리자 1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니까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다면 산업보건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 들어갑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체 구성 참고 내용도 꼭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 내용입니다.
안전인증보호구에 안전인증 표시 외의 표시사항, 그죠? 안전인증보호구는요, 안전인증 표시가 들어가고 나머지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적어보라, 그죠? 첫 번째, 안전인증일 때는 형식이나 모델명, 규격이나 등급, 그죠? 그 기계나 보호구의 형식, 모델명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건 사이즈다, 그죠? 규격이나 등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조하고 언제 제조했다 들어간다, 그죠? 제조사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증받은 번호 들어갑니다. 안전인증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사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안전인증일 때는 안전인증번호가 되고요. 자율안전 확인일 때는 자율안전 확인 번호, 요것만 바꿔주면 동일하죠. 안전검사 합격 표시도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적어라. 그 밖에 연결 부위 이상 유무 제외하라. 이렇게 그 밖의 사항들은 제외하라고 잘 나옵니다. 우리가 공기압축기를 생각하면요, 탱크가 있고 V벨트가 빠르게 이거 뭐 하고 있다? 회전하면서 여기에 공기를 저장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뭐다? 회전하는 특징과 공기를 너무 많이 저장하면 폭발하는 사고 나겠죠? 폭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폭발하는 모든 기계는 겉부터 보자 그랬죠, 그죠? 공기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외관에 균열이 간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압력을 저장하면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방호장치, 그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안전장치 개념이죠. 언노즈 밸브의 기능, 이렇게 3가지는 폭발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윤활유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는 반드시 덮개나 울로 덮어야 합니다. 회전부의 덮개나 울, 요거는 회전하는 특징이다 했습니다. 그럼 벌써 5개다, 그죠? 자, 응축수죠. 배수하는 밸브가 조작되고 배수해야 됩니다, 그죠?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까지 6가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압축기는요, 첫 번째 폭발하기 때문에 압력 용기 외관 상태,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노드 밸브의 기능,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와야 가는데요. 역시나 별표 3개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안전인증 대상은요,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에서 우리 뭐 기억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였죠, 그죠?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에서 대표적으로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죠,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양중기는 다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있다, 그죠?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폭발하는 보일러는 안전밸브고요. 폭발하는 압력 용기는 안전밸브 파열판 2개가 각각 들어갔다, 그죠? 보일러의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또는 뭐 안전밸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압력 용기의 안전밸브, 압력 용기의 파열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기계 자체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충돌 협착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 줄여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 하면 되고요. 전기가 들어가 있다, 그죠? 방폭 구조,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 전기기기 기구 및 부품,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이렇게 전기 들어갔다, 그죠? 자,
한 5가지 정도는 적을 수 있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들어갔다 정도 해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도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첫 번째는 손 다치는 프레스 전단기 방호 장치. 두 번째 양중기죠, 그죠?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 폭발하는 3가지였죠. 보일러 안전 밸브, 압력용기 안전 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 추가되었고요. 전기에 2가지다, 그죠?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 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이고요. 그 밖에는 추락, 낙하, 붕괴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자, 5번 역시나 별표 3개짜리 제율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S기업의 근로자 100명이 작업하면서 1일 8시간, 1년에 300일 근무 중에 사망이 1건이고 14급이 2명, 휴업일수 37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강도율의 공식은요. 근로 총 시간수분의 제의 강하기는 쉬는 날짜, 그죠? 근로 손실일수라고 했는데요. 요 지침에 보면 근로손실일수나 재해 건수 앞에 요게 다 붙었습니다.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총요양 재해 건수, 그죠? 이렇게 지침이 바뀐 지는 꽤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냥 근로손실일수라고 계속 나왔는데요. 22년부터 필기시험에 요양이 붙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근로손실일수 앞에 요양을 하기 위한 총근로손실일수라는 뜻이겠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도수일이라면 총 요양 재해 건수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를 대입할 때는 요거는 정확히 아신다면 한글식을 적고요. 모를 때는 생략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1000이 공식이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총 근로시간수부터 계산합니다. 1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 나머지 조건 없죠, 그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요. 사망이 2명이니까 사망이 1건이네요, 그죠? 7,500이고요. 14급은 50일이죠. 이게 2명이니까 곱하기 2 했고요. 휴업일수 37일은 출근 안 하는 입원일수, 요양일수, 휴업일수는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300일을 곱해줘야 됐다. 그죠? 요거 계산 괄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값이 31.79 그죠? 제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죠?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 중요한 문제인데요. 작업형 넘어가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정전전로에서의 정기작업, 다시 말하면 정전작업 시의 전로 차단 절차를 4가지 적으시오. 그죠? 전로를 차단하는 순서를 적어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전원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도면으로 확인하라 그랬죠. 그죠?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기니까 조금 줄일게요. 공급되는 전원을 도면 등으로 확인할 것, 이렇게 줄이시고요. 전원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다 확인했다면 정전 작업이니까 전원 차단한다, 그죠? 두 번째는 전원을 차단하고 단로기를 개방할 것,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원은 차단했지만 아무나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차단기나 단로기에는 지금 점검 중, 작업 중, 수리 중 이렇게 잠금 장치, 꼬리표 붙여야 됩니다. 그죠?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 잠금 장치나 꼬리표를 부착할 것. 자, 이렇게 이제 전원 차단하고요. 잠금 장치에서 꼬리표까지 부착하면 현재 전기는 끊어졌죠. 들어오던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이렇게 줄인 게 좋겠죠?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잔류 전하까지 방전했다면 다 방전하고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쓰는 게 검정기죠. 검정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그죠? 확인하니까 현재는 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잘못해서 전기가 오통전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예비 또는 예비역 동력원의 역손정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그죠? 뭐 조금 줄여서 충전부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손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억할 수 있으면 이것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 생각되시면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입니다. 자,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요. 줄여놓는 것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정전 전로에서 전기 작업, 정전 작업 시에 전로 차단 절차가 됩니다. 첫 번째, 공급되는 전원을 도면 등으로 확인할 것. 두 번째, 전원을 차단한 후 단로기를 개방하고 확인할 것. 세 번째,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네 번째,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다섯 번째,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여섯 번째,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그죠? 자, 작업편까지 꼭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암기하고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2개에서 3개까지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작업편에서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3가지입니다. 체인은요, 길 5, 지 10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그죠? 길이는 5%, 지름은 10%다 그랬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사용할 수 없죠. 그죠? 좀 줄여서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이고요.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너무 기니까요.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세 번째,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이렇게 3가지 달기 체인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는데요. 별표 3개. 그죠? 교육 시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이에요. 안전관리자, 여기는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 이제 섞여 있네요. 그죠? 우리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그죠? 34, 24였죠? 그래서 신규는 34, 보수는 24시간이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부장님 그랬잖아요. 그죠? 부장님은 66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수교육, 신규 6, 보수 6, 6시간 이상이고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그죠?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한 달에 한 1시간꼴이었습니다.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채용시에는 하루 종일 교육하자 그랬죠?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이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는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제외하면 일용직의 2배, 그죠? 2시간 이상 실시했습니다.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규 교육, 그죠? 연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연간 16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에 있는 교육 시간 전체적으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도 그죠?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롤러기 방호장치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설치 위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롤러기의 방호장치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손으로 터치하는 손 조작식 해도 되고 손으로 조작하는 것. 그죠? 설치 위치는요. 밑면으로부터 손을 들어서 터치할 수 있죠. 1.8m 이내였습니다. 키 큰 사람 기준, 그죠? 1.8m 그랬고요. 두 번째는 배죠. 복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이죠. 그죠?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 노동부 고시마다 달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 롤러기 방호장치 세 가지와 설치 위치입니다. 손 조작식은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복부 조작식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야 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중대재해는요, 첫 번째 사망자는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죠.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세 가지다. 그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죠? 앞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네요. 작업장 주변 기계, 주변의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고 작업장의 안전보건 표지판의 반사율은 20%입니다. 기계 및 벽과 안전 표지판의 대비를 계산하라. 그죠? 대비는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적물체 곱하기 100 뭐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현재는 주변이 배경이잖아요. 이게 배경이 되겠죠. 그죠? 안전 표지판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게 표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배경 분해니까요. 배경 80% 분해, 배경 마이너스 표적 물체죠. 80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하면 75%가 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또 질문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뭔가 볼게요. FT도에서 X1, X4의 신뢰도가 주어졌습니다. 0.059, X2, X3의 신뢰도는 0.1이다. 지금 각각의 여기 주어진 값들이 신뢰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신뢰도를요,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전체 시스템 탑사상의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신뢰도가 아니라 각각 기본사상의 고장률을 줬어요. 고장률이 얼마이다. 전체의 T의 고장률을 계산하라. 그죠? 이렇게 준 값이 고장률이라면 만약에 신뢰도가 아니라 고장률을 줬다면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값은 바로 뭐가 돼요? 바로 고장률이 됩니다. 그죠? 근데 신뢰도인데요. 전부 다 지금 기본값을 신뢰도를 줬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고장률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고장률로 계산해서 1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준 기본값들이 신뢰도일 때는 공식에 대입한 값이 바로 뭐다?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신뢰도가 아니라 고장률을 줬다면 공식에 대입한 값은 전체의 고장률이 되겠죠. 이때 신뢰도를 구하라 할 땐 1- 고장률에서 신뢰도를 구하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 신뢰도를 줬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하면 그 값 자체가 신뢰도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T는 해서요. T 밑에는 A와 B가 AND 게이트 직렬이니까 곱하면 되겠죠.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A 밑을 내려가니까요. X1하고 X2가 OR 게이트 병렬이니까 병렬의 식에 넣겠습니다. 1-X1 곱하기 1-X2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곱하기 그대로 오겠습니다.
B 밑에는 X3와 X4가 AND 게이트 직렬이죠. 그래서 직렬이기 때문에요. 두 개를 곱해야죠. 그죠? X3 곱하기 X4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1 대신에 0.0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X2 대신에는 0.1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X3는 0.1이네요. 그죠? X4가 0.05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요. 지금은 전부 각각의 신뢰도를 대입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나온 값 자체가 T의 신뢰도가 되죠. 이래서 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T의 발생 확률 또는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했다면요. 신뢰도 플러스 고장 확률을 합치면 1이죠. 그래서 고장 확률은 1에서 신뢰도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시나 작업장 조도 기준, 그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초정밀 작업은 750룩스 이상, 정밀 작업 300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룩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룩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별표 3개짜리가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직무를 4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는 교육해야죠. 그죠?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을 내가 스스로 수립하고 내가 실시하죠. 뒤에는 공통이다. 그죠? 보자 및 조언 지도, 요거는 관리 감독자를 보좌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언하고 지도한다. 공통으로 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을 빼고 앞에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교육해야 된다. 핵심 키워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죠. 두 번째는요, 사업장 점검해야 된다. 그죠? 사업장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죠. 그죠? 내가 스스로 조치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를 조치해 줘야 됩니다. 예, 고장났으니 조치해 주세요. 안전관리자는 건의할 수 있다. 였습니다. 사업장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두 개 해야죠. 그죠? 원인 조사해야 되고, 대책 수립해야 된다. 그죠? 대책 세워야 됩니다. 자,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그 다음에 재해가 몇 건 났는지 통계 내야죠. 그죠? 재해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이렇게 재해가 나면 원인 조사해서 재발 방지하고 재해 통계를 유지 관리하자. 묶어서 기억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적격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에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요거는 적격품 선정한다 정도 알고요. 너무 기니까 생략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죠. 그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자,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를 해야 되고요.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암기하기 쉬운 거 몇 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교육, 그죠?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두 번째 점검이죠. 사업장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세 번째 재해가 났을 때 두 가지 있다. 그죠?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조언 지도. 재해 통계 유지 관리를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그 다음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그 다음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이 정도 한 6가지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3가지 적어라. 그죠? 교류아크 용접기에서 자동 전격 방지기는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잖아요. 감전이 잘 생기는 장소에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감전이 잘 생기는 건 뭐예요? 수분한 상태, 수분 장소하고 도전성이 높은 장소.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이렇게 좀 줄여도 됩니다.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두 번째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자, 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추락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예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하면 짜릿함을 느끼죠. 근데 이 장소가 높이 2m 이상이다 보니까 2차로 추락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줄여서 암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뭐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두 번째는 물, 땀 등으로 인하여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세 번째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인리의 사고 빈도 법칙인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설명하라. 그죠? 다 더하면 330이죠?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중상 또는 사망이 1, 그죠? 한 건이고요. 경상해가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별표 하나짜리였나요? 자, 그 다음에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도 참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번,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중대재해가 아니고 현장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된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사업장의 누가였죠. 그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였죠. 그죠? 언제는요. 재해 발생 일시 및 어디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죠. 그죠? 어떻게. 어떻게가 뭡니까? 원인과 과정이죠. 그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이 되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기억했죠.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4가지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그죠? 시스템의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THERP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죠? THERP에서 HE가 휴먼 에러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과오 또는 인간의 실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 이 정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였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의 4단계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위험예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아본다 그랬죠. 미리 알아보려면 1단계는 주변을 파악하는 1단계 현상 파악이죠. 2단계는 주변에서 사고 요인을 찾는 거죠. 그죠? 요인 조사입니다. 사고 요인을 찾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요. 본질 추구라고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고 요인을 찾았죠. 요인이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죠? 3단계 대책 수립. 대책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 하니까요.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 또는 합의 요약이죠. 편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의 4단계입니다. 1단계는 현상 파악, 2단계 요인 조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행동 목표 설정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7번이죠.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이 있고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개선계획 작성 대상이 있었죠. 진단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작성한다는 건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진단을 의뢰해서 받아서 위험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게 더 사고가 많을 경우다. 이렇게 말했다. 그죠?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은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 그랬죠. 그죠?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약간 줄여서 기억할게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계획 그랬죠. 그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이건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무를 이런 건 빼도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가 발생했는 건데 작업자가 잘못했는 거 말고 사장님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계획을 다시 바꾸라 하겠죠. 그죠?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직업성 질병자 2명이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계획 그랬죠. 그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입니다.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진 마스크, 그죠? 방진 마스크에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 시험에 관한 적합한 포집 효율 기준을 적으시오. 이것도 보고 넘어가면 작업형의 별표 2개짜리 됩니다. 자, 분리식하고 안면부 여과식이 있는데요. 1급하고 2급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1급은 둘 다 94% 이상, 그죠? 그래서 3번 94%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퍼센트 생략해도 되지만요.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퍼센트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급은 80% 이상 동일합니다. 분리식 특급이 효율이 더 좋다, 그죠? 99.95% 이상이고요. 안면부 여과식 특급은 99%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퍼센트가 붙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적는다고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 그냥 퍼센트를 다 붙이는 걸로. 있다고 해서 퍼센트 붙여도 틀렸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 퍼센트 안 붙이면 틀린 답이 됩니다. 이게 퍼센트인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자? 그냥 퍼센트 적을 때 붙여버리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분리식 특급은 99.95% 이상, 안면부 여과식 특급은 99% 이상, 1급은 동일하게 94% 이상, 2급 동일하게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자주 나온 건 아니다, 그죠? 행여나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지만 앞에 기출에는 있었습니다. 자, 폭갱 현상에서 폭갱 유도거리 DID가 짧아지는 조건입니다. 폭갱 유도거리라는 건 그냥 폭발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폭갱까지 빠른 속도로 그죠 일어나는 경우를 뜻하겠죠. 그죠? 폭발이 폭발까지 가는 거리가 유도거리인데요. 그게 짧다는 건 순식간에 일반 폭발이 폭갱까지 가는 거겠죠. 첫 번째는 에너지가 강할 때다. 그죠? 점화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다. 두 번째,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연소 속도가 큰 가스일수록 짧다. 세 번째, 밀어주는 힘이 압력이죠. 압력이 높을수록 짧다. 이게 더 외우기 쉽겠다. 그죠? 그 다음에 광경이 이렇게 넓은 가는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폭이 좁을 때는 서로 밀고 지나가니까 속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광경이 가늘거나 관 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또 타기 때문에 점화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광경이 가늘거나 관 속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짧아진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폭갱 유도거리 DID가 짧아지는 조건은 첫 번째 점화 에너지가 강할수록, 두 번째 연소 속도가 큰 가스일수록, 세 번째 압력이 높을수록, 네 번째 광경이 가늘거나 관 속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짧아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10번은 작업형에 가도 또 잘 나옵니다. 터널 공사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는 윤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윤화성 가스가 발생될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경보 장치는요, 일단은 가스를 검지해야 돼요. 가스가 누출되는지 검지하고 가스가 일정 농도 이상 검지되면 경보를 해야 합니다. 그죠? 요거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치의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적어라. 일단 첫 번째는요, 기계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 작동하고 있는가 봅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 자, 그 다음에는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가 봅니다.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검지했다면 경보할 수 있는가 봅니다.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첫 번째 계기의 이상 유무, 두 번째 검지부의 이상 유무, 세 번째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옥으로 넘어가면 별표 2개짜리 내용이네요. 방진 마스크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성면 취급 장소에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 등급은 했습니다. 성면하고 베릴륨, 그죠? 특급이었죠, 그죠? 2번에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 등급, 그죠? 역시나 성면 베릴륨 2가지가 특급이었습니다. 3번 금속 퓨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다시 말하면 금속 용접 작업이고요. 발생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 그죠? 금속 퓨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이나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금속 용접이나 공작 기계 작업 1급 방진 마스크였습니다. 자, 산소 농도가 몇 %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그죠? 산소 결핍은 18% 미만이죠. 산소 농도 18% 미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합니다.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부피 분율 몇 % 이하? 1% 이하입니다. 산소 농도 18% 미만에서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착용 금지하고요.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이 마스크를 착용했는 내부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1% 이하여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에서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란 용접기의 주회로, 변압기 경우는 1차 회로 또는 2차 회로고요.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을 할 때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다시 말하면 용접할 때는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출력 측에 용접하지 않고 잠시 쉴 때의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 뭐죠? 바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명하고 있죠. 예,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준다라고 했습니다. 괄호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 접점이 폐로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용접할 때까지 시간이죠.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 주접점이 폐로 닫힐 때까지 시간, 예, 작업할 때까지 시간은 시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3번에 용접봉에 용접기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다시 말하면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 다시 말하면 전기가 흐르는데 용접을 안 하는 전압이 무부하 전압이죠. 이 무부하 전압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주접점이 개방된다, 전원을 차단한다, 그죠? 무부하 전압이 발생해서 전압이 차단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지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괄호란 전격 전원 전압에 있어서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측 회로의 시동의 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이다. 이렇게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의 시동 감도를 표준 시동 감도다라고 합니다. 괄호란 전격 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 측에 생기는 정상시의 무부하 전압이다. 그죠? 출력 측에 생기는 정상시 무부하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앞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섞여 있어서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FT도에서 지원의 고장 발생 확률을 계산하라. 지금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했고요. 1, 2, 3, 4의 값을 뭐를 줬는지 볼게요. 기본 사상 1, 2, 3, 4의 발생 확률이다. 그죠? 자, 기본 사상은 재의 원인이죠. 원인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건 이건 다시 말하면 기본 사상의 고장 확률을 준 거예요.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 고장 확률을 주고 전체의 고장 확률을 구하라. 그거는 이거 자체가 고장 날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그게 고장 확률이 되겠죠. 만약에 지원의 신뢰도를 구하라 한다면 1 고장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앞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는요. 1, 2, 3, 4를 준 게 신뢰도였거든요. 각각의 신뢰도였어요. 이때는 공식에 대입하면 나온 값이 전체의 신뢰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은 각각의 고장 확률을 줬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전체의 고장 확률이 되는 거다. 이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G1은 하시고요. 예. G1은 하시고 G2와 G3가 AND 게이트, 직렬이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G2 곱하기 G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2 밑에는 1, 2가 AND니까요. 또 1 곱하기 2가 되겠죠. 중간에 곱하기 그대로고 G3 밑에는 3하고 4가 OR 게이트. 그죠? 병렬이니까요. 1 3 곱하기 1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의 값은 0.03이고요. 2는 0.37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 3은 0.2. 1 4도 0.2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이 그대로 고장률이 되죠. 그죠? 0.003996. 소수 몇째짜리에서 어떻게 적어라 라는 건 문제 조건을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6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프레스 방호 장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출제되었죠. 그죠? 1번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며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이렇게 광선을 차단할 때 급정지시키는 건 A-1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정상 동작 표시 램프.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건 녹색이죠. 위험을 표시하는 램프는 붉은색, 그죠?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이나 정전에 의해서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20%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해야 된다. 여유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두는 거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A-1이 되겠습니다.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입니다.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자, 네. 여기까지 우리 2022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은 우리가 합격을 100점을 맞는다 생각하지 말고 합격 점수에 다다르는 건 대부분이 별표 3개, 2개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문제보다는 자주 나오고 별표가 많은 것부터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